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대선을 앞두게 되면요, 참 언론 보도가 대선뿐만 아니라 이 선거를 앞두게 되면 언론 보도가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야비해진다고 그럴까요? 저열해진다고 그럴까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딱 요즘 같을 때 이 언론 보도 태도가 참 이상해요. 정말 이게 뭐야 싶을 정도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그 미디어 연대 또는 그 민주언론 연대, 민언연이군요. 민주언론 시민연대 여기에서 언론 보도 내용을 이렇게 좀 합산을 해보고 합산과 분석을 좀 해봤던 모양입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김건희에 대한 보도가 완전히 사라졌더라 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사실 총선을 앞두고 이번 총선에서 제일 많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게 김건희 아닌가요? 지금 당장 쌍특검 문제만 해도 그래요.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결국에. 김건희 특검과 50억 특검, 이게 쌍특검 아닙니까? 근데 이 쌍특검과 관련해서 제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람이 김건희인데, 이 김건희가 완전히 보도에서 싹 사라졌습니다. 쌍특검 문제가 뒤로 미뤄졌다고, 자, 이게 사라질 문제인가? 지금 쌍특검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쌍특검, 자, 쌍특검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김건희에 대한 보도가 사라졌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이고 고의적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죠. 누가 보더라도 고의적으로 이 보도를 막고 있거나 아니면 보도가 안 나오게 뭔가 꼼수를 쓰고 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최근에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작업, 분석 작업을 했다고 그래요. 자, 저도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김건희라고 치고 기사 검색을 쭉 해봤어요. 근데 말 그대로 김건희와 관련된 기사는 없어요. 김건희 리스크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누구 얘기냐면 김경률이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김건희가 등장하긴 하는데 SBS에 행정지도가 나왔다. 왜? 김건희 여사라고 안 했다고 해서 행정지도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건희 보도는 아니죠. 이거는 SBS가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먹었다. 이 얘기니까 사실은 핵심적인 주제는 SBS이거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라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엉뚱하게 이 한국경제에서는 김건희가 왜 등장하느냐? 되게 당황스러운 것이 전공의들이 지금 떠났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희한한 기사를 쓰면서 여기에 김건희가 잠시 등장합니다. 사실 김건희와는 관련이 없는 기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기사들도 쭉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라는 말을 빼고 보도했다고 해서 SBS가 뭐 행정 지도를 받았다거나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좌가 있다고 주가 조작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개소리를 했대. 아니 계좌가 있다고 해서 주가 조작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정경심은 왜 그렇게 많이 털었는데 계좌가 있다라는 걸로 털었잖아. 그리고 지금 계좌가 있다고 주가 조작했다가 아니라 주문까지 냈잖아. 이 한덕수라는 놈이 되게
야비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자식이 머리가 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적폐들의 화법, 어법이 그래요. 계좌만 있다고 주가 조작이라 그래요? 주가 조작이 실질적으로 나선 전화통화까지 있잖아. 전화통화도 있잖아. 실제로 거래도 있잖아. 계좌가 있고 거래도 있고, 예. 뭐 사라 팔아라, 사란다 팔아란다 라는 그런 주가 조작을 음모하는 공모한 그런 증거들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딴 거 딱 떼놓고 계좌가 있다고 이런 개소리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있는데 계좌만 있는 게 아닌데, 자, 이게 적폐들의 화법이죠. 적폐들이 잘 쓰는 화법이에요. 한마디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고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장난이 이렇게 능수능란해요. 이렇게 후안무치라고 얘기하죠.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 개새끼인 거지. 나이를 이렇게 처먹고 이딴 소리를 할 줄 한다라는 거는 개처발려도 진짜 옛날 같은 이런 놈들을 보고 우리가 능지처참의 부관참시 쇄골표풍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죠. 예, 하여튼 뭐 이 보면은 제가 어쨌거나 지금 보면은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뉴스 검색을 했는데 말 그대로 순수한 김건희 기사는 하나도 없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외에 또 있어요. 쭉 제가 계속 살펴봤는데 김건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아무리 뒤져봐도요, 진짜 김건희 기사가 안 나와요. 덕성여대 어쩌고 나오길래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덕성여대는 총장 이름이 김건희래. 하참네. 자, 그 다음에 뭐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이렇게 나오고 갑자기 김건희가 걸려. 그래서 뭐지 보니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워킹맘 대외협력본부 김건희 이사라고 나와. 또 새로운 김건희죠. 더 하다 보면 축구선수 김건희도 나올 모양이야.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김건희라는 키워드로 뉴스 검색을 해왔는데 김건희와 관련된 기사는 하나도 안 나오더라. 그냥 엉뚱한 기사거나 그냥 김건희가 잠시 언급된 수준 정도의 기사일 뿐 김건희가 등장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실제로 확인해 봤습니다. 총선 미디어 감시단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기사를 쭉 검색을 해봤더니 김건희가 메인 키워드인 기사는 없더래요. 제일 많은 키워드를 기록한 것은 조국신당이었고 공천 결과, 개혁신당, 공천전략, 의대중원, 공천논란, 공천인물, 한동훈의 운동권 비판, 여론조사, 법화 이런 게 등장하더래요. 즉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기사를 일일이 검색을 해보니 김건희와 관련된 이슈는 하나도 없더라 라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김건희 대신 공천 잡음이나 한동훈이나 의대 정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큰 거는 사실은 공천이에요. 조국 신당이 제일 많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공천 결과, 공천 전략, 공천 인물, 그 다음에 공천 논란 이런 것까지 살펴보면은 실제로는 공천과 관련되어 있는 기사가 제일 압도적으로 많았던 겁니다. 결국에 김건희 대신 공천이 그 자리를 차지한 거죠. 특히 대부분의 내용은 민주당 공천이 잘못되고 있다. 민주당 공천에 잡음이 일고 있다. 이런 기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프레시안에서도 보면 김건희 관련 기사는 하나도 안 쓰고 계속 이재명 까는 기사만 써. 이 프레시안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현직에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프레시안에 이사하시던 분이 한동훈하고 이렇게 친인척 관계인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런지 이 프레시안 기사는 의도적으로 한동훈을 띄우는 기사가 꽤 많아요. 그전에는 윤석열도 좀 띄운 것 같아. 프레시안 조심하세요. 제가 꼭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내일신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저질스러운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교묘하게 한동훈을 띄우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거의 노골적이죠. 예. 그나마 한겨레 같은 경우 좀 낫기는 해요. 그나마 나아요. 그 정도로 노골적이진 않아. 근데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정말 노골적이더만 거의 그 경향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랑 마찬가지로 거의 이낙연의 대변인, 이낙연 기관지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경향신문이 옛날부터 그랬어. 노무현을 제일 야비하게 제일 많이 두들겨 팬 데가 어디다? 경향신문이에요. 제가 지금도 그 경향신문에서 나왔던 기사들 잊지를 못해. 가장 악의적인.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민주당만 빼고도 찍자라고 했던 그 고려대 무슨 임무순 교수? 예, 임수정 교수? 예. 그거 기억하시죠? 그 경향신문에서 나온 칼럼이잖아요. 그죠? 진중권이 오랫동안 거기 칼럼 썼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이 경향신문 같은 데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엘리트주의라는 거야. 엘리트주의에 완전히 그게 완전히 똘똘 뭉쳐져 있는 아주 묘한 집단이라고 보셔도 과언 아니에요. 자, 여하튼 경향 같은 데도 있었고. 자, 이렇게 언론 보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자, 김건희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채우고 있다. 인데, 결과적으로 말해서 김건희 대신 욕먹을 사람으로 이재명을 등장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혹시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결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거는 의도적인 전략이 끼어들었고 그 의도적인 전략에 언론사들이 고의적 혹은 미필적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로 참여하고 있다. 첩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윤석열 정권은요. 김건희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일부러 꼬투리를 잡아서 제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언론 노출을 최소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윤석열 등장 자체도 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김건희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나가지 마야. 그러면서 그 자리를 뭘로 채운다? 민주당, 이재명 이런 걸로 채우고 있는 거죠. 이거는 고의적인 전략이기도 하지만 언론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죠. 자, 김건희 관련 보도에 꼬투리를 잡아서 제재를 가한다고? 그 뭔 소리야? 예, 요 소리입니다. 아까 제가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SBS가 김건희 여사라고 안 했다고 해서 여사라는 말을 뺐다고 해서 지금 행정 제재를 받죠. 이렇게 행정 제재 받을 일이에요? 여사란 말 왜? 옛날에는 문재인 이러고 하지 않았어? 이재명 김혜경 그러지 않았어? 권양숙 이러고 하고 노무현 막 함부로 막 부르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와가지고 여사란 말을 뺐다고 행정 제재를 한다고? 황당한 이런 개소리가. 자, 이게 뭐냐? 김건희 관련된 보도만 나오면은 꼬투리를 잡아서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김건희 관련된 보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김건희 관련 보도에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서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 제재를 때리고 하면은 방송사든 신문사든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보도를 안 하려고 그래. 야, 골치 아파. 그쪽 아예 하지 마.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약간 김건희 보도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그 고의성이 개입된 거기도 하지만 또 그런다고 해서 제재를 한다고 해서 언론이라는 놈이 그래도 언론사라는 데가 그렇게 최대형 언론사라는 데가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냐고. 뭘 말하는 겁니까? 언론사도 못 이기는 척 협조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참
나라 꼴 희한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운운했던 자들,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언론 자유라고 떠들었던 새끼들이 알고 봤더니 권력 앞에, 권력의 탄압 앞에 꼬리 내리기 바쁜 놈들이었던 거야.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하고 신사적인 사람한테는 깡패가 되고 깡패 앞에서는 선량한 그 바보 멍청이가 되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의 꼬라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웃기는 거죠. 이러니 언론인들이 언론 자유 운운하고 떠들 때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겠습니까? 언론 현직에 있고 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일수록 탄압에 잘 굽히고 약자한테 강하며 강자한테 약하고 두들겨 패면 깨갱하고 좋게 대하면은 기어오르는 이런 꼴을 보이니 이런 자들을 과연 언론인이라고 사람들이 누가 생각하겠으며 그런 자들이 언론 자유 운운하면 얼마나 가짜나 보이겠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꼴 아닙니까? YTN과 KBS 지금 뭐 민영화가 되네 웃자네 오만 소리가 다 나오는데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자, 카메라가 살짝 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카메라가 갑자기 꺼지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예.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 니들, 원래, 뭐, 그런 놈들이잖아. 라고, KBS와 YTN인지 어찌되든 관심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예. 그들의 과거 행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호해주던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더럽게 저열하게 비판하던 자들이 막상 진짜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찍소리 못하고 깨갱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것들도 기자야? 저것들이 권리를 운운할 자격이나 있나? 라고 생각한 거죠. 한편으로는 꽃이다 이놈들아. 쌤통이다. 경상도지 편으로 꽃이다. YTN. 야, 니들 그 이명박 때 그 고생 생고생할 때 정말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같이 좀 도와줬더니 막상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YTN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를 찾아줬더니 에게? 니들이 문재인 뒤통수를 때려? 우리의 뒤통수를 때려? 문재인의 뒤통수가 아니라 시민들의 뒤통수를 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YTN이 어찌되든 뭐 유진그룹에 넘어가든 무슨 뭐 알렉스 그룹에 넘어가든 누가 하나 신경 쓰겠어요? 자, 그런 겁니다. 참 이런 거를 보면서 저도 참 씁쓸해요.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한편으로는 그래 잘됐다 이것들아. 이제 너희들이 저질렀던 너희들이 지난 5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니들이 싸놓은 똥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저도 막 치솟아 오릅니다. 예. 자,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많네요. 참 빨리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